자, 연력학적 과정에 대해서 얘기한 김에 그것에 대한 공학적인 응용으로서 열기관이란 주제를 좀 얘기해 보겠어요. 열기관은 본질적으로 뭘 하는 장치냐? 열 에너지를 역학적인 에너지, 뭐 운동 에너지라든지 이렇게 전환시켜주는 그런 장치가 바로 열기관이다라는 것이고, 우리 생활에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죠. 자동차에도 들어있고,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엔진 이렇게 부릅니다. 엔진. 열기관을 엔진이라고 불러요. 자동차에 엔진이 있죠. 엔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주유한 연료를 엔진에서 태워요. 태우면 열에너지가 발생하죠. 그 열에너지를 자동차를 굴러가는 것으로 바꿔주는 게 바로 엔진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대략적인 원리로 일어나는지 살펴볼 예정인데, 그 전에 말 나온 김에 그런 식의 에너지 전환이 일어나는 장치들의 이름을 좀 살펴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전기 에너지를 역학적 에너지로 바꿔주는, 전기를 가지고 뭔가를 움직이게 하는 그런 장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전동기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모터 이렇게 부르죠. 반대로 뭔가 움직이는 걸 가지고 전기를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발전기 이렇게 부르는데, 제너레이터 영어로는 이렇게 말하고요. 아무튼 우리가 살펴보려는 건 엔진이고, 엔진은 열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 등의 역학적 에너지로 바꿔주는 장치이다. 자, 만약에 어떤 기체가 이런 과정을 겪는다면 우리가 이 과정에서 이 기체가 외부의 한 일의 양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자, 요 W가 양수다. 왜냐면 함수 값은 계속 양수인데 그 세로 값에 곱해지는 가로 값이 dv가 양수 방향이죠. 그래서 곱한 것 일의 양은 양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 앞서 등압팽창을 설명한 바가 있죠. 이 경우에 이 개에 열을 가함으로써 진행되는 과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열을 투입했더니 이놈이 일을 했다 그거예요. 물론 온도도 증가했지만 투입된 열을 가지고 외부에 일을 하더라. 요번에는 요런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반대로 이런 상태인 놈을 이렇게 상태를 바꿔주면 우리가 일의 양에 대해서 뭘 말할 수 있냐면, 이 기체는 음의 일을 한다. 무슨 말이냐면 외부로부터 일을 받아온다, 그 얘기죠. 세로축 값은 양수인데 곱해지는 가로축 변화량이 dv가 음수니까 이 면적이 음의 면적이라고 하는 것이겠고, 그러니까 W가 음수고, 등압 압축을 여러분 생각해 본 적이 있다면 열을 우리가 뺏어옴으로써, 냉각을 시킴으로써 이 기체가 수축되게 만드는 그런 메커니즘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열은, 개에 들어오는 열은 오히려 0보다 작다. 우리가 열을 뺏어온다 그 얘기예요. 외부에 열을 준다. 자, 그런 이제 양의 일, 음의 일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런 장치를 한번 고안해 보죠. 뭐 어떤 식으로 굴러가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있던 상태를 뺑뺑이를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이 상태로 오게 했다가, 이 상태로 오게 했다가, 이 상태로 오게 했다가, 등적 가열했다가, 등압 팽창했다가, 등적 냉각했다가, 등압 압축하는 거죠. 요런 4개의 과정을 겪음으로써 다시 제자리로 오게 하는 그런 장치를 만들었다고 칩시다. 이런 장치를 왜 만들었는고 하니 일의 양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 번호를 좀 붙여볼까요? 여기가 요 과정이 1번, 요 과정이 2번, 요 과정이 3번, 요 과정이 4번이라고 했을 때 1번 과정에서 일의 양을 생각해 보면 일의 양이 없어요, 그죠?
왜냐면 부피가 안 변했기 때문에 기체가 외부에 한 일회양 없고, 2번 과정에서 아까 살펴봤듯이 일회양이 양수이고, 3번 과정에서 일회양이 없고, 4번 과정에서 일회양이 음수인데, 그러면 한 바퀴 돌아오면 이 기체가 한 알짜 일회양이 없냐라고 생각해 봤을 때 그렇지는 않고, 2번 과정에서 한 양의 일과 4번 과정에서 한 음의 일을 따져보면 요만큼은 기체가 제자리로 돌아오면서 외부에 결국 한 일의 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한 일, 받은 일 다 퉁쳤을 때 요만큼이 남는다 이 말이에요.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한 바퀴 돌아서 자기 제자리로 왔어요. 그러니까 온도가 원래 뭐 얼마였는데 온도가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다시 원래 온도로 돌아왔단 말이죠. 내부 에너지 변화는 없는데 기체가 외부에 어쨌든 요만큼의 일을 했어요. 그 말인즉슨 이 네 개의 과정을 겪으면서 기체가 외부로부터 열을 받아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열을 받아와서 그 열을 가지고 요만큼의 일을 한 셈이죠. 내부 에너지 변화는 없고. 위에 한번 쓸게요. 헷갈리지 않게. 열 받은 만큼 내부 에너지 변화가 있거나 외부에 일을 해야 되는데 1, 2, 3, 4번 한 바퀴 돌았을 때 내부 에너지 변화는 없고 일은 양의 일을 했으니까 그 말인즉슨 열을 받아왔다는 얘기예요. 결과론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얘기한 요런 기관이 되는 거죠. 열 에너지를 갖다가 열 에너지 받아가서 역학적 에너지로 바꿔주는, 운동 에너지로 바꿔주는 그런 장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일종의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움직이는 그런 엔진은 세상에 없겠지만 뭐 말하자면 이런 게 일종의 엔진이라는 거예요. 조금 더 이렇게 네모 반듯하지 않은 조금 더 현실적으로 의미가 있는 그런 기관을 한번 떠올려 보겠어요. 여전히 어떤 가상의 이상적인 엔진이지만 우리가 카르노 기관이라고 부르는 그런 엔진을 한번 떠올려 보겠어요. 등온선을 하나 좀 그리고 시작할게요. 자, 뭐 이런 비교적 낮은 온도의 등온선이 있고 비교적 높은 온도의 등온선이 하나 있다고 했을 때 카르노 기관은 어떻게 생겨본 기관이냐면 단열 과정, 등온 과정, 단열 과정, 등온 과정을 겪는 기관이거든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일회양을 생각해 보면 번호를 좀 붙일까요? 1번, 2번, 3번, 4번 과정이라고 할 때 1번 과정과 4번 과정에서는 음의 일을 하고요. 2번과 3번 과정에서는 양의 일을 하겠죠. 이렇게. 자, 그럼 마찬가지로 요 둘러싸인 요만큼 결과적으로 양의 일을 하는 거란 말이죠. 한 바퀴 돌아왔을 때. 그래서 당연히 한 바퀴 돌아오면 내부 에너지 변화가 없는데 일은 양의 일을 했으니까 이 과정에서 열이 투입돼야 된다는 얘기고, 투입된 열을 가지고 요만큼의 일을 하는 그런, 이것도 일종의 엔진인 거예요. 특히나 이런 단열 과정과 등온 과정으로 이루어진 기관을 카르노 기관 이렇게 부른다는 것이고, 왜 굳이 카르노 기관이라는 것을 상정해서 언급했는가라고 하면 이 카르노 기관이 자세하게 얘기 안 하겠지만 이론적으로 열 효율이 최대가 되는 그런 엔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엔진을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이 연력학적 과정을 어떻게 구성하냐에 따라서 열 효율이라는 게 달라질 텐데, 투입된 열 대비 일을 얼마나 잘하냐라는 것이 달라질 텐데 다른 방식보다
카르노 기관의 방식을 채택했을 때가 이론적으로는 연료 효율이 최대가 된다라는 것이라서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엔진의 형태이겠고요. 이렇게 연력학적 과정만 가지고 그래서 결국에 열이 들어왔다, 그거 가지고 일을 했다라는 이론적인 얘기를 좀 넘어서 실제로 자동차 엔진이 자동차를 어떻게 굴린다는 건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부터 사행정 기관의 한 예시를 좀 보여주려고 해요.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행정 기관입니다. 4개 단계로 구분이 되는데요. 흡입하고 압축하고 뻥 터트리고 배기하고 흡기하고 압축하고 뻥 터트리고 배기하고. 자, 이 흡입하는 기체가 뭐냐면 우리가 자동차의 주요한 휘발유를 미세하게 분사해서 기화된 휘발유와 공기가 섞여 있는 그런 혼합물 믹스처인 거예요. 그것을 압축한 다음에 펑 터트리면 스파크로 불을 붙여주면 안에 휘발유가 들어있으니까 뻥 하면서 엄청난 열에너지가 발생하겠죠. 화학에너지가 열에너지로 전환되고 그것이 이 기체의 내부 에너지를 키울 것이고, 그러면 그거 가지고 일을 하겠죠. 이 경우엔 피스톤을 아래로 밀어내는 것, 아래로 이렇게 밀어내는 게 일이겠고, 뻥 또 에너지 공급받아서 배기하고 흡기하고 압축하고 뻥 일을 해서 이제 사이클 이해되죠. 공기가 피스톤에 일을 한다. 자, 이렇게 피스톤의 왕복 운동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왕복 운동이 아래를 잘 보면 회전 운동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죠? 요 부품, 왕복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바꿔주는 이 부품을 크랭크라고 하거든요. 여기 보이죠? 요게 크랭크예요. 마치 맷돌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요 초록색 부분이 여러분의 팔이고, 맷돌 손잡이를 잡고, 이제 팔을 쭉 펴고 맷돌 손잡이를 잡고 어깨부터 손까지 이 팔은 직선을 유지한 채로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 맷돌이 돌아가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왕복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바꿔주는 부품을 크랭크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주요한 휘발유를 스파크로 태움으로써 자동차 바퀴를 굴러가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화학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바꾼 거지만 그 열 에너지를 이러한 운동 에너지로, 역학적 에너지로 바꿔주는 것을 우리가 열기관, 영어로는 엔진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적으로 연력학을 공부하기도 했지만 그것이 어떤 공학적 응용을 가지는지도 알고 있으면 여러분이 좋겠죠. 특히나 기계공학 같은 것을 전공할 친구들은요.